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19일 날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한 불광동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제 수요일 이사를 마친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기준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네. 전 녹음 기준으로 어제 이사를 마친. 뭔 소리야? 야, 시간에 혼란이 오잖아. 우리 서로 각자의 시간을 세우고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소녀감성 프로그램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우리 셋이 거의 이번 주에 다 이사를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다 각자의 이제 보금자리를 새로 뜯어고치는데. 네. 저는 이제 본가로 들어가게 됐고. 네. 긍정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나 앉았어요. 이사했어요? 길가에다 앉았어요. 뭐 언더그라운드로 약간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건대 입구 2번 출구에 가면 말하지 마. 네 번째 계단이 긍정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잡집하는 거 아니죠? 아니고 거기 똑똑 두드리면 나옵니다. 아, 똑똑 두드리면요.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불광동에서 다시 불광동을 했는데 뭐 유례 없는 집으로 또 이사를 했다고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지난번 방송 때 나왔죠. 네.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에어컨 기사 와요. 되는데. 내일 에어컨 정말요? 기사 설치하러 와요. 사람은 에어컨이 있는 집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저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자가 있어요. 발전에 한 30%도 에어컨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나 없다고. 33.3%가 네, 셋 다 없다는 얘기네. 내일 제가 생겨요. 네. 저는 이제 있는 집으로 들어갔고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여름 다 가고 에어컨을 얻었어. 잠을 땀을 안 흘리면서 잔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왜 그 자가발전 조만하게 자가발전 스튜디오까지 만들어 볼까 한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고민을 계속 때리다가 에어컨을 걷다 달았어. 그래서 잠잘 때는 에어컨을 못 써요. 녹음실에서 자. 녹음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침실에서 녹음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서 뭐 조만간에 새로운 퀄리티의 방송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반성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왜 그래? 지난주 방송이 굉장히 전 들었는데 괜찮은데. 본인 마음에 많이 안 드나 봐요. 성이 안 찼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이게 방송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진짜 듣기 힘들면 중간에 모니터링 하나 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꾹 참고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라고 하고 맨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잘 설명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냐면요. 막 이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긍정이가 뭐라고 하니까 그건 네가 못해서 그래요. 제 동생이 자가발전 빅팬이에요, 정말로. 정말요? 1화부터 했고 저한테 쓴소리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한다고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소주를 같이 이사 끝내고 먹는데 자가발전 얘기를 하다가 못 듣겠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뭐 흥분하면 세 사람들의 각자 흥분하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발음이 뭉개져서 못 들을 정도의 소리가 난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0초 감기를 계속 누른대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새끼 흥분은 언제 끝나는 거야? 생각할 때까지 돌린대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는 좀 아망드 씨가 많이 흥분했다고. 근데 콘텐츠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겸사겸사 저는 이사와 블로그 들어오셔서 보세요. 블로그에 글 잘 정리돼 있고 글로는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피드백도 들었어요. 지지난주쯤에 이발소가 굉장히 은 시장이 없어서 조용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좋았다는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그만둬야겠네. 발을 빼야겠네. 아무튼 저는 덕분에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파이썬이라는 걸 찾아봐서 진짜 막 물어보더라고. 해본 거를 이제 해봤어요. 신기하더라.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굳이 여기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몰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이발소에도 나왔잖아요. 선생님 되려면 개발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은신이 계속 멍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이때 개발 2회 특집 2회인데 우리 지난주에 제목 뭘로 올라갔어요? 근데 블로그에 개발. 코딩 특집을 하면 안 됐었던 특집. 좋아. 그러면 코딩 특집을 하면 안 됐었던 특집 2화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방송 내용을 보고 제가 더 제목을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저번 주 있겠네. AS 특집으로 할지 아니면 그렇네. 일부가 더 나왔던 이번 특집. 주는 또 이제 호스트가 긍정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접니다. 논리왕. 잘못된 소문을 잠재우러 왔어 오늘. 네. 뭐
찌그려 보세요. 예. 네. 오늘 프로그래밍이란. 저번 주는 이제 저번 주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 느낌이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럼 오늘은 네. 이 언어는 대충 들었으니까 프로그래밍이 뭐냐, 그리고 이거를 하면 뭐가 좋은데 대체 이게 뭐가 좋길래 애들한테 이렇게 주구장창 가르치려고 요즘 뭐 하고 인문학으로 막 들어간다 뭐 음.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뭐가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하길래 이걸 배워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보들아? 아 근데 제가 오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배경 지식을 쌓아줬기 때문에 아 원래 그 어려움 먼저 시작하고 네, 제가- 쉬움으로 바꿔서 다시 하는 거예요. 동료의 죽은 시체를 밟고 올라서서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짓밟아 보시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 먼저 좀 얘기를 했어야 될 네, 것 같아. 프로그래밍은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와 다를 바 없는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죽방 때릴 뻔했네. 아,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앱,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만지는 뭐 앱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아닌가. 그렇기도 한데요. 네.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요. 어려운 단어 쓰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네. 처음 만나면 이제 너 무슨 일해? 하면 나 프로그래머야라고 하면 TV 프로듀서 같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란 단어 자체가 외국 애들이 그렇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TV 프로그램도 그냥 있지.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럼 그 소위 말하는 모든 업종에서 얘기하는 PD네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지.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네. 똑같이 뭐 TV PD들도 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뭐 그런 그죠? 것도 있잖아요. 뭐 사운드 프로그래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조금 네. 더 널리 좀 사고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여기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좋네요. 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오, 싶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아 오늘은. 이번 주 될 것 같아. 다행이다. 밑밥인가? 여기서 다행이다. 끝이야. 자가 발전 살아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뭐 여러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네. 뭐 컴퓨터 쪽에서 컴퓨터만 아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 하시는 분은 꼭 컴퓨터 프로그래머다라고 앞에 뭘 붙여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네. 코딩은요? 코딩이 프로그래밍과 코딩이라고도 하잖아. 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만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 죽을 그 것 같네요. 궁금해할까봐 준비해 왔어.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듯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예. 보통 논리학 있잖아요. 네네. 논리학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학문의 대상과 그 방법이 일치하는 학문이다. 네. 모르겠다. 어렵다. 자, 논리학은 논리에 대해서 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공부하는 거죠. 사람. 네. 네. 그러니까 논리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니까 그 학문의 대상이 논리인 거야. 네. 근데 그걸 공부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 그 자체를 이용하는 좀 재기적으로. 특이한 그렇죠. 그 상품이라는 얘기지. 뭐 다른 네. 학문이랑 비교했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네. 기술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렇네요. 그죠? 네네네. 뭔가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이 쓸 거를 네. 또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지. 이런 언어도 작업이잖아. 또 다른 언어로 만들어 놓은 언어잖아. 지난주에 나왔던 그렇죠. 것들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재밌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야? 무슨 웃음이야 저건? 맞고 싶냐? 하면 안 네, 되던 득.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저번 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명령문의 덩어리 그렇지. 언어의 프로그램. 덩어리. 그렇죠. 그것들의 덩어리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 명령문을 열심히 쓰고 포장만 예쁘게 하면 프로그램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것. 이게 그렇죠.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네, 쉽게 개념은 말씀하시네요. 이렇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은 실장이 물어봤던 코딩, 코딩.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요. 코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보다 요새는 코딩이라는 말이 아니야, 더 많은 것 이게 같아 요새.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다른 업종에 있다가 IT 업종으로 넘어간 케이스니까 네.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동종 업종으로 넘어가면 네. 자연스럽게 코딩이라는 단어가 더 쓰여요. 코딩이 그러는 것 좀 같아요. 외부에서는 더 전문적인 있어 용어- 보인 게. 아 그래요? 있어 보인 게. 그러면 외부의 시선은 이렇다고 치고 네. 내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내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코딩은 약간
하찮은 일이라는 네. 느낌이. 프로그래밍은 네. 프로그램은 약간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코딩을 포함한 약간 그런 느낌. 프로그래밍은 뭔가 조물주의 역량 수준인 거고 네. 코딩은 조물주가 시킨 거 하는 거. 아 따까리. 네, 뭐물 밭 깔고 막 이런 네. 거 하는 거군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인식이 일반적으로 코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을 코더라고 하죠. 코더는 네. 시키는 대로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네네. 프로그래머는 네. 자기가 생각을 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렇죠. 아, 그죠? 뭐야?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반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 그래요? 네. 네, 엄밀히 말해서 코딩은 네. 코드를 쓰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언어를 작성하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만 말씀을 드렸죠. 네. 네네. 이 둘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예요. 네. 어디서 그러네요.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네. 제가 만약에 한글로 쓴 뭐 소설 같은 게 있어. 네. 이거를 모스 코드로 바꾼다고 칩시다. 모스 부호. 모스 부호. 그럼 내가 뚜뚜뚜뚜뚜 네. 이렇게 하겠지. 네네네. 모스 코드로 바꾸잖아요. 코딩을 하는 거야 내가.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글을 얼마나 모스 부호로 잘 표현을 하느냐. 아 빠른가 또. 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네. 잘 표현을 하느냐. 네네. 그게 코딩을 할 때 코딩의 중요점이군요. 그렇죠. 네. 코더가 뛰어나다면 결국에 어떤 명령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그 언어의 최선의 구조를 짜고 네네네. 그렇게 짜는 게 이제 코딩인 거고요. 네네네. 프로그래머는 그게 네.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쓰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인재는 네. 최고의 프로그래머인 거고.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업무를 주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코딩 역량만 가지고서는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할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요. 네네네. 둘 다 갖고 있어야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코딩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게 네. 조금 아직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커피포트를 네. 뭐 7시 반에 딱 데워지게 맞춰놨어. 네. 내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난 프로그램을 짠 거잖아. 프로그래머가 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요거는 코드를 쓰지도 않고 네. 내가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이게 프로그래밍인 거고 네네네네. 코드는 쓰는 거, 코드를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코딩인 거고요. 라이팅. 축구 감독과 축구 선수 같은 느낌이다. 아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뭔 말을 해도 다 다를 거면 그냥 넘어가. 네, 뭐 굳이 따지면 네. 머릿속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네네. 구조를 짠 다음에 네. 코딩 작업을 통해서 코드로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굳이 다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지금 가정을 했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은 충분한 코딩이 하찮다. 뭐 프로그래머가 굳이 나눌 대단하다.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런 네. 거 아니니까 네.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 이게 약간 자격지심이 개발자의 있다고, 시선이라니까. 너 코더구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아 이거 이게 되게 그러네. 옆에 CTO가 앉아서 그 작업 지시하면은 그 긍정이가 가서 시킨 대로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적을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진짜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맡기면 그냥 어떻게 저 할까요? 말고 회사에 그 선임 연구원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연구원분이 있는데 연구원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야 여기 앉아봐. 이러면 이거 앉아요. 그러면 N S 탭 2번 아래 방향키 2번 엔터. 그럼 선임 연구원분께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다 그냥 코드를 치고 그거를 뭔가 옮겨줄 사람 대필 작가 같은 게 필요한 거네. 코더가 필요한 거죠. 네, 어쨌든 네. 손이 없으신가 봐요. 네. 항상 농담입니다. 누워서 일하시는 네, 분이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뭐 굳이 건물을 우열 관계가 있다라고 나눌 생각하지 필요가 않고 없고 당연히 네.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서로 그냥 이번에. 다른 작업이다. 네. 네네. 그렇게 그러세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가도 설명을 드렸고, 그걸 좀 이제 프로그램 뭐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뭐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이거죠. 뭐 가장 유망 직종이라고 지금 한 떠오르는 20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그럴 거야. 그래요? 제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머 하면 성공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안 성공해서 그리고 지금 향후 10년 안에 성공할 직업에 들어가 있는 게 프로그래머야. 아 그래요? 언제 성공할지 몰라. 아니야 나는 근데 만년 유망주 같은 물론 내 옆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의 얘기는 좀 빼야겠지만 네. 제가 커오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이제 유망 직종이다. 네. 근데 실제로 2000년도 2010년이 넘어가면서 그 세계 재벌들 진짜 이 사람은 이슈화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코딩과 연관 아니 프로그래밍과 연관이 있어요. 빌 게이츠 연이 다 있죠. 네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보면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 될 테니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의 범주에도 맞지 않나 확률도 생각은 높아지고. 해요. 네 이제 다만 뭐 언제나 모든 직업들이 그렇듯이 은 실장은 그럼 왜 그걸 알고 직종을 이쪽으로 잡지 않았나요? 네? 저요? 네. 저는 뭐랄까 신체적 한계 때문에. 왜요? 제가 손가락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뭐가 부족한가요? 손가락이 부족해도 코드는 잘 짤 수 있다고. 아까 얘 같은 애 있으면 돼요. N S 탭 2번. 한 번 말고 2번. 아니 그거 말고 저는 그 워드 프로세서 2급을 따고요. 네. 더 이상 꿈을 접었습니다. 아. 네.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노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만년 유망주 같은 직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과 동시에 1위로 꼽히는 앙케이트 같은 게 있어요. 네. 로봇이 발전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종 1위. 그렇지 않나?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이발소나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들도 네. 예전의 로봇과 지금의 로봇이 다르게 이제 지금의 로봇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다고. 네. 그러면 사실 코딩이란 부분 아니 프로그래밍이란 부분도 이제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더 개발해 나간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네. 사람이 작업을 해요 지금. 지금은요. 네. 그리고 컴퓨터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역부족이에요 진짜로.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인데도 네. 나 같아도 컴퓨터가 할 수 있으면 시켰어 이미. 나도 시켰어. 다 시켰어. 뭔가 인간이 의학이 발전할수록 내 몸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아니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해도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될 거면 이미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겠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네. 하면 그건 프로그래밍의 범주에서 넘어간 거죠. 속하지 않게 돼요. 인공지능 때도 제가 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되지만 네. 그건 더 이상 인공지능이 아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아닌 게 되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방송 때 네. 아망드 씨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네네. 뭐 번역 같은 그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중에. 네. 그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네. 그 번역 작업을 해야 네. 그 결과가 기계어로 나오는 이제 거죠. 바꾼다 네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한꺼번에 통째로 바꾸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숙제 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아니요, 테스트하는 건데. 복습했는지 테스트 해오시는 거예요? 네. 몰라도 뭐라고 할게요. 그거 선생님이 이상했으니까. 아니야 그 세 이제 개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맞아 컴파일. 그래서 네. 그거 하는 애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네. 코더 친구인가요? 자, 그럼 컴파일러라는 애가 네. 사람이 쓴 고급 언어를 네.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얘가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내 대신 해주는 거야.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게 되었나요? 오히려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컴파일러 때문에 우리가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네네.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네. 오히려 그러니까 풀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든 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하는 작업은 더 이상 그건 프로그래밍이라고 안 불러요. 그죠? 그냥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하듯이 그냥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건. 그건 그냥 기계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인데 일인 것뿐이 돼버렸군요. 네.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프로그래머는 위험한 직업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오히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하면서 NS 치고 탭 2번 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탭을 치면요. 네.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나와야 되는지 컴퓨터가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더 문맥에 맞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코드 네네. 어시스턴트라고 네네. 하는데 말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어시스턴트 이상의 뭔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조수잖아. 네. 근데 조수를
조수가 누군가를 보조하잖아요. 보조해서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네. 그 누군가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목적을 가지고 네. 해야 돼요. 그 그러네요. 목적을 누가 심어줘? 사람이 심어주겠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네. 프로그래밍을 정의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제가 뭐였지? 넌지시? 아니 이쪽 시장 밖의 사람에서 그러니까 네, 외부의 시선으로 외부의 한번.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창의적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미술이나 그림처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로봇이 발달하면 프로그래머는 더 네.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로봇을 지시해야 돼, 감성적인 지시를 로봇에게 내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코더 로봇이 생기더라도 네. 그걸 지시하는 프로그래머가 생기게 되겠죠. 항상 있겠죠 결국엔. 네. 네. 그리고 그럴 이제 것 같아요. 실수하면 또 가서 채찍질하고 그러겠지. 로봇이. 재부팅한다. 재부팅한다. 그냥 끈다.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앙케이트 중에 항상 뽑히던 네. 위험 직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정도.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증인 그만큼 여기 풀이 있어요. 많으니까 이제 개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아, 어떤 풀이나 성공하려면 다 성공해요. 아니, 제 절친한 친구분의 형님이 엄청 유명한 그 보안 전문가예요. 네. 네. 안철수. 아니 그런 사람 아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몰라요 정확한 건. 그 근데 호응 누구신가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돈을 되게 많이 네네. 번대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0년 이내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그런 거라서 난 그래서 형님 봤을 때 당연히 성공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네.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 바닥에 와 보면 그만큼 이걸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 말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고수야. 네. 그러네. 네. 아니, 너도 누군가한테는 고수야. 그 사람은 나한테 안 보여. 네, 어쨌든 네. 네 그거 말고 다른 오해. 네 두 번째 오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오해야? 이건 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거는 약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일부분은 사실인데 좀 약간 필수는 발을 아니야. 빼시는데요? 필수는 아니야. 죽을 정도로 어렵진 않다. 죽을 정도로 영어를 모른다고 죽을 정도로 힘들진 않다라는 건가요? 영어를 모른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저도 맨날 긍정이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뭔 말이냐? 나 맨날 구글한테 물어보잖아. 아니 야 이거 뭔 말이냐. 프로그래밍에 영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네, 막연히 보면은 영어로 쓰잖아요. 그지.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영어로 쓰니까 영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영어를 모른다는 게 네. 완전 까막눈에 뭐 ABC 써놓고 이게 뭐야 지렁이야 막 이런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은 알아야 되지만. 실장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네. 아니, 저 정도는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고 네. 일단 네.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네. 대부분 알파벳 그렇죠. 글자를 네.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영문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런데 사실 한문이나 한글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죠. 저는 왜 여러 그걸 본 가지 적이 있어요. 없죠? 뭐 창조라는 언어도 있고요. 네. 이름이 언어 네. 이름이 파이썬처럼 창조라는 네. 언어가 있어. 네, 그 창조라는 언어도 있고요. 아히라는 언어도 있어요. 네. 뭐 창조라는 언어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선언, 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데 네. 선언 은실장 나이는 뭐 35.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많아? 네 어.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핑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문과 똑같은데 네. 한글로 똑같은 내용을 치면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그렇죠. 지금 네. 매핑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보기엔 한글로 완벽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한글만 알아도 되겠네요. 그럼. 네, 그죠. 네. 뭐 아히 같은 언어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모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아발마따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나오겠네요. 모음 방향. 방금 네. 헬로월드라고 출력한 거야?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그렇게 출력을 했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꼭 긍정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꼭 영어로만 이루어진 언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영어를 몰라도 일단 한문이나 한글로도 된 근데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러면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네네. 컴퓨터는 그 알파벳 문화권에서 네.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최초의 시작은 네. 그렇죠. 사실은. 유럽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요. 네네네. 이런 쪽에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언어가
그 명령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은 실장이 말한 대로 영어 문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하지만 여기 쓰이는 거는 굉장히 짧은 단어들이 명령문으로 쓰입니다. 그럼 역으로 보면 프로그래밍을 천천히 잘 공부하다 보면 네. 기본적인 영미권 어휘들을 얻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정확해요. 방금 정확하여 말하면서 일부러 발음 굴린 거예요, 재수 없게? 그랬어? 정확해요. 그 대학 교수님 중에 네. 게토레이를 항상 게로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말한 대로 기초적인 영어 문법들 네. 그리고 문법을 선언하면서 지금 나오는 순서도 그 자연스럽게 영미권 감성이 들어있을 테니까 네. 그 영어와 친해지는 데 도움을 주겠네요. 네, 그 거부감이나 장벽을 줄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개발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라질 대부분 영어 가이드 문서들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네.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도 알파벳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게 많고요. 네. 우리 많이 쓰는 거 컴퓨터도 발전이 거기니까 문서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걸로 이런 쪽에서 만들어도 네. 문서는 항상 영어로 만듭니다. 국제 표준이니까 뭐 네네. 공용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영어로 일단 가이드 문서를 내놓는 보통은 거죠. 영어 한국어로 같이 만드는데 네. 그 만약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영어로 만들겠죠. 맞아요. 네. 네. 한글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엔 네. 일본어만 만듭니다. 그 일본은 약간 그런 게 있는 영어를 거의 안 만들어. 네. 그래서 그 재작년인가 일본에서는 네. 컴퓨터 쪽은 아니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인데 네.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화학상이었나? 진짜요? 네. 순수 일본어로만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한국어로는 아무리 개발 문서를 검색을 해도 뭐가 나오냐면 질문 글들이 검색이 돼요. 맞아요. 근데 영어로 검색을 하면 이제 영어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나오지만 거기에 답변이 다 영어로 전문적으로 다 써져 있으니까 한글은 뭐 여기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링크만 돼 있는데 가보면 영어야. 가보면 영어야. 근데 어쨌든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는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일본어 검색을 하면요 일본어만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대단한 것 같아. 자체 그 모국어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그렇기도 사람들도. 하고요. 예. 안 되면 우리가 하지 뭐 약간 이런. 거기에 대한 번역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요. 편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그런 번역들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거기를 이제 무료로 기여를 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자기 재능을 기부를 해서 많은 번역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영어를 몰라도 이걸 배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영어를 알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맞아요. 건 사실이다. 네네. 그렇군요. 그게 그 뭐 가이드 문서라든지 약간 은 시장이 말한 대로 다 영어로 써져 있긴 하지만 네.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오픈 소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가이드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뭐 다른 언어로 바꿔도 된다. 뭐 이런 라이센스로 공개가 된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7챕터를 번역할게, 나는 8챕터를 번역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루루 번역이 되니까 그냥 웬만한 번역된 책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그쵸. 가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요즘은 그나마 좀 많이 나오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구자들 것 덕분에 같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네. 하는 거지. 그죠. 그치. 그래서 뭐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진짜 개발이나 이런 전문 용어들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그러니까요.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대한 많은 오해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드린 거고요. 네. 첫 번째 로봇에 대한 것들은 로봇을 말하면 이거는 소문을 좀 들었었는데 네. 영어를 모르면 이거는 진짜 깼네요. 저는 영어를 좀 확실히 알아야 할 수 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수월해요. 그건 뭐 아니 알면 근데 뭐 물어볼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당연히 사실 수월하지.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거는 비단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선 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특히 다 그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알면 자료 찾을 도서관이 많아지는 거잖아. 오버워치를 하더라도 영어를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만할 게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 오해를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도대체 왜 그래. 뭐 이게 때문에? 사실 궁금할 거야. 많은 청취자들은. 이게 저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말했잖아. 이거 뭔지 알아. 야 파일을 바꿔 올려. 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뭐가 좋은가 도대체? 그래. 단순히 내가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긴 한데. 그지? 그런 걸 말고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인문학에 넣어야 된다. 네.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네. 네. 일단 뭐가 뭐 좋나요? 방금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뭔가 만들어낸다 이 성취감도 있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에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건? 근데 마인크래프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대뜸 마인크래프트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길로 넘어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번에 파이썬 공부하면서 파이썬 책 찾으려고 알아봤더니 네. 파이썬 그 신간 탑 10 중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뭐요? 마인크래프트로 파이썬 공부하는 게 그래 있어요. 그런 거 있다니까. 어떻게 공부하지? 사보려고. 네. 근데 25,000원이나 해. 네. 하지 마세요. 사면 안 돼요? 사지 마세요. 그럼 뭐 사요? 제가 네. 해드릴게요. 일단 들어봐. 돈 주세요. 25,000원입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좋은 뭐가 점. 좋나요? 네. 첫 번째, 듣고 웃지 마십시오. 아는 게 많아집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진다고? 네. 뭐에 아는 게 많아요? 자,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외로, 이거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시는 거 외로 아는 게 진짜 많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 아는 거에 대한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범주가 넓어요. 잡학다식 해야 된다고. 잡학다식한데 넓고 깊은 지식이야. 그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는 되게 얕거든요. 거만하네요, 당신. 저는 얕거든요. 네. 네, 세상에 네. 이제 많은 것들은 네. 겉으로 보이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만큼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네. 다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프로그래머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겉모습은 잘 모르는데 속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네. 외부의 시선으로는. 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네. 만든다. 네. 좀 뭐 얘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좋은 그럼 얘기인 뭐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올라가고 네. 누르면 내려가고 뭐 열렸다 닫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1층에서 눌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3층에서 눌렀고 동시에 뭐 지하에서 누르면 얘가 위로 어디 가야 먼저 되냐 갈 건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늦어요. 그렇죠. 미리 대응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걸 굉장히 치밀하게 끝까지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인데 네. 모든 논리적인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모든 사물의 현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습관적으로 거예요. 하게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걸 만들게 되면 연습 삼아라도 네.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자꾸 게임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만약에 제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왜 저게 어떻게 머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헤드샷 판정이 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는 어느 정도로 예외 처리를 해놨길래 이런 게 되는 건가? 이런 호기심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계속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구현을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폭보다 더 열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냥 막연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있죠. 네네. 신호등 체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체계가 복잡해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 교차로에 신호등이 어디가 먼저 켜지고 빨간불은 몇 초고 시계 방향으로 켜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구현하려면 원리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네. 4차선인지 아니 4차로인지 네, 5차로인지 비보인지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테니까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자랑한다든지 뭐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붙어서 약간 거드름 같아요. 정확해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고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는 게 많아진다고 했지만 뭐 삶의 태도라든지 뭐 좀 넓게 보자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을 질문하자면 저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왜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이미 생각이 꼰대처럼 막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다면 지금 와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가 이미 막힌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은시장 지금 취미로 하려는 거잖아요. 취미로 하려는 거면 저는 뭐 시간도 많고 그냥 자기 전에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돼라는 마인드로 그냥 나는 그냥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살아야 돼 써야 돼 약간 압박감을 받으면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언어를 하는 법만 배우는 거지 생각하는 법은 배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생각하는 법에 이게 뭐 이미 막힌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은 배우려면 급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야 그 생각하는 법도 뚫리면서 배워진다는 거죠. 뭐랄까 간지럽혀 줘야 돼요. 약간 그 그러니까 뇌를 약간 뇌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극을 해서 얘가 변화할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 학원 방식이면 일단 다 쑤셔넣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학원 출신 개발자가 없습니다. 자랑하시는 느낌이네요. 약간 네. CTO의 역량을 자랑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여쭤봤냐면 아까 전에 영어를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역설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기초 영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영어 발전에 도움이 됐던 걸 했던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장점으로 생각의 사고가 열리는데 그럼 결국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생각의 사고가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는 사고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라는 거고. 근데 사고가 막힌 사람은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다는 건 입으로 넘어가야 아니요. 되군요. 그래야 될까요 지금?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좋은 점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럼 2부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왔던 사고가 열린다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이네요. 아니에요. 2등이에요, 걔는. 그래요? 2등이야. 1등은 따로 있어요. 1등은 왜 인문학에서 이걸 끌어오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2부에서 이 진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좋아지는 진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